안녕하세요. 가톨릭 튜브 구독자 여러분, 비하인드 영화 칼럼의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하인드 영화 칼럼의 김선아 비비아나 배우입니다. 이번 비하인드 영화 칼럼에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 장기자랑입니다. 특별히 이번 비하인드 영화 칼럼에 손님 한 분을 모셔왔는데요. 장기자랑의 연출을 맡으신 이소연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가톨릭 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장기자랑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은 이소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주보 영화 칼럼과 비하인드 영화 칼럼을 통해 소개해드리는 영화의 감독님을 직접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평소에는 신부님께서 사실 영화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감독님께서 직접 영화 장기자랑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신부님 괜찮으신가요? 예, 얼마든지. 네. 저야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 장기자랑은 세월호 참사를 겪은 단원고등학교 이제 어머니들이 치유의 일환으로 연극을 배우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연극을 배울 때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 하기도 하고 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돼? 하지만 이제 연극을 이렇게 배워 나가면서 다투기도 하고 주인공을 맡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 세월호 참사 9주기를 기점으로 개봉했던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인 이 장기자랑이 필연적으로 회자가 될 때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화 개봉 1주년과 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는 감독님의 심정이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이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이제 극장에서도 상영을 하기는 했지만 공동체 상영을 통해서 여러 시민분들을 만났었는데요. 진실 규명이 멀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열띤 마음으로 이제 세월호를 기억해 주시는 관객분들, 시민분들이 계시니까 되게 저와 이제 저희 어머니들은 모두 힘을 받았는데, 어제가 총선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어떤 당에서도 이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당은 한 군데도 없었고, 그리고 참사 이후에 스텔라 데이지오 참사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오성 지하차도 참사까지 이런 참사들이 이어지는 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부터 좀 진실 규명을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생각하게 되는 시기를 좀 보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노란 리본이라는 극단의 어머니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어떤 계기로 감독님께서 촬영을 하시게 되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NHK에서 촬영하는 다큐멘터리의 동시녹음 스텝이었어요. 생존학생 애진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였었는데, 그때 이제 애진 어머니께서 다음 달에 우리 장기자랑이라는 공연을 하는데 보러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홍보 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 이런 거 찍을 줄 아는 사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넘어갔었는데, 그러면 제가 찍어드릴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홍보 영상을 촬영을 하러 이제 연습실에 갔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이제 캐스팅 발표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되지 못한 어머니들이 나는 극단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나가버리시고, 그래서 홍보 영상은 한 컷도 찍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났는데, 그때 이제 김태형 감독님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들을 다시 불러 모을 거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댁을 방문해서 개별 인터뷰 방식으로 홍보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어머니들이 저를 붙잡고 한 3시간 정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주인공이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전에 그 NHK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는 이런 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사실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건데, 어쩌면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슬픈 모습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영화가 그간 우리 사회가 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한테 강요했었던 이 유가족 다움을 이렇게 깨부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영화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장기자랑 배역을 두고 뭐 서로 어떤 배역을 욕망한다든지 또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신 그 대목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었는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 한창 세월호 참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두되었을 때 뉴스 안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쏟아내는 보도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유가족이면은 뭔가 이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강요를 언론이나 혹은 보통의 우리 사회 안에서의 그런 시선들을 유가족분들한테 강요하거나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경우들을 자주 목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방면에서는 장기자랑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우리 사회에 시사해주는 바가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겪은 수많은 참사에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일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줬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제 스스로 이제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측면이 좀 있었는데, 어머니들께 제가 촬영을 처음 다큐멘터리도 찍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내걸었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밥 먹는 모습은 찍지 않는다. 두 번째 조건은 웃는 모습은 찍지 않는다. 뭐 이런 조건이 있었었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밥 먹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페이스북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이렇게 웃으면서 밥 먹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 저도 촬영을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은 찍지 않지만 이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와 가까운 이웃,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서 좀 관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을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해주신 대목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지금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영화 속 어머니들이 마치 연극 활동을 통해서 관객과 우리 사회에게 유가족 다움이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1년간 관객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가장 인상적인 반응 같은 것이 있을까요? 어머니들로부터 들었던 반응은 장기자랑 이전에 다른 이제 세월호 관련된 영화들이 개봉을 하면서 그곳에 출연은 안 하셨지만 관객과의 대화를 항상 참석을 같이 하셨대요. 그때마다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울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었는데, 장기자랑을 개봉하고 나서는 되게 웃으면서 아이들 이야기를 관객들이랑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되게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말씀이 저한테 좀 크게 다가왔었고, 제가 이제 성미산 마을학교에서 공동체 상영을 하러 갔었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세월호 엄마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따님이 편지를 써주셨대요. 따님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집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이랑 이야기를 하면 이 돌을 통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랑 연결된다고 믿고 있대요. 편지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세월호 어머니들, 저는 성미산 마을학교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하면서 저희 집에는 죽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돌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오늘 어머니들을 만난다고 해서 돌에게 언니 오빠들이 잘 있는지 물어봤어요. 언니 오빠들은 지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세상에 핀 꽃들을 구경하러 산책을 한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 생각을 해요. 참 다행이에요. 모두 다 잘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낭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이유가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관객이었습니다. 지금 감독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눈시울이 붉어지셨었는데 지금 요 이야기 하시면서 더 붉어지셔서 조금만 더 여쭤봤다가는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분위기를 바꿀 용도로 하나 제안 드리자면은, 앞선 두 경험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되지만 나중에 똑같은 질문을 받으시면은 세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관계의 반응을 저희들로 삼아주시면 됩니다. 장기자랑 자체도 연극을 하는 어머니들의 이야기잖아요. 연극에 대한 내용과 어머니들의 평소의 일상 모습이 같이 이렇게 좀 중첩되면서 하나의 연극이나 극영화처럼 다가올 정도로 굉장히 다채롭고 개인의 개성이나 성향이 또렷이 드러나고, 나중에 갈등 양상도 보이고 또 화해도 하시고, 이게 또 재미있는 모습, 슬픈 모습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선보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 어머니들의 개성과 또 성향에 따라서 발생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을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형식에 담아내기가 녹록지 않으셨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으실까 해서요. 네.
김태형 감독님께서 저한테 요청하셨던 장면은 7 어머니들이 동일한 분량으로 다 출연을 해야 된다. 한 분도 빠져서는 안 된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큰일 난다. 저도 꼭 그거를 이제 지켜내겠다고 약속을 드렸었었는데, 다큐멘터리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지만 다큐멘터리 찍는 과정 중에서 전태일 재단에서 만드는 연극에서 우리 어머니들 중에 한 분이 출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와가지고 감독님이 그냥 임의로 그동안 예진 어머니는 주연 정말 많이 하셨고 영마 어머니는 속상해 하셨으니까 영마 어머니를 이제 그 배역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으면서 예진 어머니가 한 번도 지각도 안 하시던 분이 4번 동안 이제 결석을 하시고 연습해서 잠적을 하시게 되면서 그럼 다큐멘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너무 걱정이 됐었었는데 아무의 연락도 안 받는다고 그러셔서 이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려봐도 되겠냐고 김태형 감독님이랑 말씀드렸더니 한번 드려보라고. 그런데 예진 어머니가 제 전화는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때가 좀 밤이었거든요. 양양 바닷가를 걷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이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대요. 왜 내가 전태일 연극을 영만 어머님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디션이라도 봤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거고 가위바위보라도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연극은 저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이 다큐멘터리 주인공은 어머니시라고 8분 다 주인공이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계시냐? 제가 바로 가겠다 그랬더니 지금 밤이 깊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 뵙고 어머니 그때 그 심정을 또 인터뷰를 또 다 하고 안산으로 돌아오기로 약속을 받고 만들었던 기억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어머니들의 연극에 대한 열정과 의지에 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예진 어머니가 생전에 예진이와 비슷한 체형으로 연기를 펼치기 위해서 15kg을 감량하고 또 극중 그 착용하게 될 교복에 폼을 맞추는 장면이나 영만 어머니가 생전에 영만이가 그 즐겨했던 랩을 직접 따라 부르는 장면, 순범 어머니가 매번 머리를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그런 모습이 연극에 열정을 쏟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큰 원동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작품들이랑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이제 세월호 관련된 영화에서는 투쟁하시거나 피켓팅 하시거나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모두 나 자신에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연결 지점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살을 뺀다거나 아니면 뭔가 노래를 열심히 연습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도 당연히 욕망하고 해볼 수 있는 어떤 걸로 이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넣었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거나 정말 실천하시는 어머니들이 저한테 너무 이제 감동적이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담았고요. 뭔가 참사 피해자는 뭐 항상 슬플 거야 이런 뭔가 타자화에서 좀 더 나로 시작해서 가까워지게 하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예진 어머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노란 리본 극단의 유일한 이 세월호 참사 생존자 어머니시잖아요. 그런 얘기지만 저는 이 영화를 감상하면서 처음에는 이 예진 어머니의 존재가 생경하게 다가왔었거든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선입견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제대로 된 관심을 보이지 못한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생존자들에 대한 배려와 또 그들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갖지 못한 것을 드러내주는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신부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사담을 나눌 때 저도 비슷한 질문을 어머니께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근데 여기 있으시면 더 힘드시지 않으세요? 생존 학생들끼리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조금 더 어머니가 마음 편하시지 않겠냐라고 불경스러운 질문을 저도 했었었는데 예진 어머니는 절대 떠나지 않으실 거고 함께 이야기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근데 이제 저도 어머니가 이제 연극 공연하시면서 다른 투쟁에도 항상 다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함께 생존 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정치적 지형에서나 혹은 그 함께 연대를 한다는 의미에서나 너무 중요하다는 걸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어머니들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노란 리본 극단은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가 궁금해요. 영화 말미에 기억여행이라는 작품을 시작하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기억여행이라는 작품도 한 2년 정도 순회 공연을 다 마쳤고 그 이후에 연속극이라는 작품을 또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4월에는 계속 이제 그 작품을 가지고 이제 전국에 계신 시민분들을 만날 예정이고, 세월호 10주기라서 어머니들께서 5월 달에는 그동안 했던 모든 공연을 매주 주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올려셨던 공연부터 물론 이제 장기자랑도 포함해가지고 연속극까지 5월에 이제 안산에 있는 극장에서 올릴 예정이니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과 함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께서는 영화 장기자랑이 어떤 작품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 궁금해요. 관객분들이 혹은 이제 시민분들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도 아직 안 됐는데 유가족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지? 라는 그런 사적인 궁금증이 있을 때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끔씩 싸우기도 하지만 함께 잘 연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시민분들께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부라는 표현이 굉장히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안부의 역할을 해주신 것 같고요.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감독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작품으로, 또 새로운 작품으로 뵐 수 있기를 저희 비하인드 영화 칼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피에로 메시나 감독의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